자, 130번.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ABC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이거는 우리 앞에 평면좌표에서도 했었죠. 그쵸? 자,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 하라는 거야, 지금 나한테? 반지름 구하라는 거잖아. 그치? 자,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우리가 직접 구하든가 아니면 원해방정식을 만들든가야. 그러면 일단 문제에서 원에 내접하는 세 점으로 이루어진 삼각형을 만들 수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ABC의 이제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문제에 따라서 풀이가 완벽하게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통합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니네가 이걸 구분을 할 수 있냐고. 이게 시험에 그냥 나왔을 때 이게 평면좌표 문제인지 아니면 원해방정식 문제인지 이게 구분이 되겠어? 이거 구분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봐봐, 이 한 문제도 이게 풀이 방법이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평면좌표부터 지금 해놨던 재료들 있잖아. 그거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 알겠죠? 그리고 그거 다 가지고 내가 말하는 통합 문제가 이런 것도 포함되거든. 나중에 이제 내가 니네한테 문제 뒤섞어 가지고 그냥 뿌리잖아. 그럼 니네 이거를 평면좌표도 썼다, 원도 썼다, 직선도 썼다, 뭐 평행이동도 썼다, 별의별 거 다 쓸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연습을 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일단 조금씩 연습을 해봅시다. 지금 이 문제의 풀이가 첫 번째, 일단은 평면좌표에서 우리가 했던 풀이를 생각해봐. 평면좌표에서 했던 풀이는 뭐야, 일단? 원의 중심을 뭐라고 놓고? A, B라고 놓고.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풀이는 A, B의 좌표를 내가 구해서 어차피 반지름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어디든 거리를 구하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일단 A, B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 식은 머릿속에 지금 떠올라? 떠올라야지. 자, 중심을 내가 P라고 하면 얘는 뭡니까? AP의 길이와 그 다음에 BP의 길이와 그 다음에 CP의 길이가 모두 반지름으로 같을 거 아니야. 얘네들은 모두 반지름이니까. 그럼 얘네 길이가 같겠지. 그쵸? 자,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 풀이는 루트에 자, AP의 길이니까 x2-x1 a-1의 제곱에 y2-y1 b-2의 전체 제곱 루트에 그 다음에 bp니까 얘는 a-2의 제곱에 그 다음에 b-1의 제곱은 루트에 그 다음에 cp니까 a-3의 제곱에 그 다음에 b-1의 제곱 이렇게 식이 나오지. 미지수 두 개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나 같다라고 놓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나 같다라고 놓으면 이제 식 나올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해서 A, B를 직접 구해서 하는 게 이게 평면좌표에서 했던 우리가 외심 구하기 문제였어. 그쵸?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원방으로 넘어왔어. 원방으로 넘어와서 내가 이거를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을 포함하는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 뭐 가지고 구할 수 있어? 우리 원의 방정식 구하는 거 몇 가지였어? 두 가지였어. 표준형과 일반형이잖아. 그럼 임의의 세 점을 알려주면 우리는 어떤 걸 써야 돼? 일반형을 써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x제곱에 y제곱에 ax에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하면 미지수가 몇 개니까? 하나, 둘, 세 개니까. 지금 식 몇 개 나와? 하나, 둘, 세 개 나오잖아. 그래서 얘네들을 대입해서 연립해서 ABC를 구하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자, 근데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자, 두 번째 풀이는 괜찮아, 좀 애매해. 일단 안 될 건 없는데, 왜냐면 숫자들이 또 1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뭐 딱히 그렇게 복잡한 것 같진 않고, 그쵸? 그렇다고 0이 없으니까 조금 섭섭한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어쨌든 얘네 세 개의 좌표를 집어넣으면 A, B, C 미지수 세 개니까 연립해서 우리가 A, B, C를 구할 수 있다고. 그럼 반지름 뽑아낼 수 있죠. 세 번째는 이거는 정해진 풀이는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가 나중에 봤을 때 크게는 얘네 두 개야. 크게는 풀이가 두 개인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세 번째 풀이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게 이제 기하학적 해석이야. 기하학적 해석은 어떻게 풀겠다는 거야? 그림을 표현해서 내가 시각적으로 뭔가 다른 성질을 쓰겠다라는 게 기하학적 해석을 하겠다라는 거야.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왜 했겠어? 이 문제의 뭐 때문에? 지금 보시면 보여? 보여? 이러면 기하학적 해석이 가능할 거라고. 왜냐면 우리가 원의 성질을 쓸 수 있거든. 근데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됐잖아?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 그럼 세 번째 풀이는 없어지는 거야. 왜냐면 이건 기하학적으로 해석할 뭐가 없어. 근데 얘가 Y좌표가 같거나 아니면 X좌표가 같은 게 나왔으면 그러면 얘는 뭔가 기하학적으로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 알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하학적 해석은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얘는 그래프의 표현을 해봅시다. 표현을 해보면 얘는 일단 자 1,2 A점 지나고요. 그 다음에 2,1 B점 지나고요. 그 다음에 3,1 C점 지나고요. 삼각형이 이렇게 생긴 거야. 그쵸? 그럼 봐봐. 얘가 원의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자,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원의 성질 생각해봐. 중3 때 배웠던 거.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한다고? 현이라고 한다고?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는 어떻게 돼? 수직 2등분이 되지. 이렇게 되겠지. 이 성질 있지.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그럼 내가 현의 중점을 잡은 다음에 이 현의 수직인 직선을 그으면 걔는 원점 지나겠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게 원점의 좌표를 알고 싶은 거 아니야? 이게 제일 알고 싶은 거잖아. 그쵸? 그러면 이게 이제 뒤에 가면 우리가 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룰 거야. 그 전에 이제 나온 거니까 일단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장점이 뭔지 알아? 직각이 나오면 기울기도 있지만 우리 중학교 때부터 원초적으로 알고 있는 직각 뭐야? 직각 삼각형 뭐 쓰고 싶어? 피타고라스 쓰고 싶잖아. 여기에서 직각 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그러면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뭔가를 구할 수 있다고. 알겠죠? 요거는 뒤에 가서 현을 배우고 나면 좀 익숙해질 거예요. 그러면 얘는 지금 우리가 뭐가 보이냐면 이것도 현이고 이것도 현이고 이것도 현이야. 여기서 내가 기하학적 해석을 하겠다라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왜? X축과 평행한 게 있잖아. 그럼 내가 해석하기가 좀 수월하겠죠. 그쵸? 그러면 중심은 어디 있어? 중심은 이거에 수직 2등분선 위에 어딘가 있겠지. 그쵸? 그러니까 여기 중심의 좌표가 뭐야? 얘가 2분의 5, A 이렇게 해서 미지수를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고. 알겠니? 이해돼요? 그렇게 한 다음에 뭐 기하학적으로 풀기로 했으니까 일단 기하학적을 계속 써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A 값만 구하면 되잖아.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돼? 뭐 그 다음은 뭐 저기 미지수 하나니까 식 하나만 필요하잖아. 그럼 식 하나 아무거나 쓰면 되죠 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 거리는 같을 거 아니야. 이렇게 같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써봐. 루트에. 자, x2-x1.
그럼 뭐야 얘는? 잠깐만. 얘가 1,2니까 그럼 얘는 2분의 3의 전체 제곱 x2-x1 a-2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루트에 이번에는 얘. 그럼 b의 좌표가 지금 2,1이니까 그럼 얘는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a-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니? 자, 그럼 이거 풀어보세요. 그러면 루트 사라지고 양변 제곱해서 그러면 4분의 9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는 그 다음에 얘는 4분의 1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 a제곱 날라가시고 마이너스 4a 넘어와서 2a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면 4분의 8이니까 2 될 거고요. 6 될 거고요. 5 될 거고요. 5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래서 y좌표가 2분의 5라는 거를 알았지.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만 구하면 돼. 반지름은 뭐 하면 돼? 그냥 이거 두 가지 식 중에 하나에다 집어넣으면 되지. 어차피 얘네가 반지름이니까. 그렇게 해서 넓이를 구할 수도 있고. 알겠어요? 그래서 자, 우리 평면좌표에서 거리 식으로 풀었던 방식과 그 다음에 식에다 대입하는 방식, 기하학적 해석하는 방식 요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쌓아 나갈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알겠죠? 이번 시험이.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라는 게 이런 것 때문이에요. 이게 통합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2번 단원이. 그래서 뭔가 하나라도 빵꾸가 나면 난해합니다. 그래서 일단 연습할 때는 세 가지 다 해보세요. 알겠죠? 세 가지 풀이 한번 다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자, 마이너스 2,0을 지나면서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의 y절편을 구하시오. 자, 머릿속으로 설계해보세요. 자, 우리 넓이 2등분하는 거 뭐 알고 있죠, 지금? 머릿속에 왜 재료가 없어요? 우리 넓이 2등분 뭐 알고 있어요, 지금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죽여버린다? 뭐가 떠올라요? 삼각형 하나 있고요. 그쵸? 사각형 있죠? 삼각형은 두 가지로 나뉘죠? 그쵸? 삼각형은 두 가지로 나뉘죠? 뭐하고 뭘로 나뉘어요? 그래, 놀러 갔다 왔으니까 내가 뭐라고 안 할게. 아니지, 이건 저번 시간 거잖아. 삼각형은 뭘로 나눠? 두 가지 뭘로 나뉘어? 꼭지점을 지날 때와 지나지 않을 때. 그쵸? 사각형은 어떻게 해요? 사각형 넓이 2등분은 어딜 지난다? 한마디로 심플하게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딜 지난다? 죽여버린다 진짜. 대각선의 교점을 지난다지. 그쵸? 야, 근데 이 아저씨는 아까 30분에 3정거장 남았다고 그랬는데 설마 또 잠든 건 아니겠지? 그지? 자, 원은 굳이 우리가 재료 정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쵸? 이건 그냥 태어났을 때 본능적으로 아는 거 아니야? 그치? 그치, 규현아?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은 어딜 지나야 돼? 그죠? 이건 태어날 때부터 그냥 장착되고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자, 어떠한 직선이 원의 둘레를 2등분하면 어딜 지나면 돼? 항상 같은 말인데 애들이 여기서 한번 움찔하긴 하는데 같은 말이야. 넓이를 2등분하든 아니면 원의 둘레를 2등분하든 똑같은 거야. 원은. 그쵸? 그래서 원은 뭔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랑 살짝씩 뭔가 혼자 독립적인 이론들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원은 원만의 이론이 있어. 원은. 그래서 원은 정리할 게 좀 많아요. 나중에 끝나고 나면.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하세요.
원의 넓이를 2등분하든 아니면 둘레의 길이를 2등분하든 어떠한 직선이든 중점만 지나면 된다라는 거는 그냥 본능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그쵸? 그래서 이거는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0을 지나면서 이거의 넓이를 2등분한대잖아. 그러면 일단 원의 방정식부터 일단 표현을 합시다. 아가야, 원의 중심 얘기해봐. 2, 마이너스 4. 잘했어. 반지름. 루트에 8. 아니, 숫자를 넘긴다고 생각하는 거야. 숫자를 넘기는 거야. 마이너스 8이야. 마이너스 8, 4, 중심제곱, 중심제곱. 그래서 이거를 텍스트로 하지 말고 말로 하면서 말을 외워. 그래야 오래 가거든. 그럼 얘는 16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반지름은 루트 12라고 일단 나온 건데 얘는 어차피 필요 없는 거라 뭐 이렇게 된대요. 근데 이 직선이 어딜 지난대? 마이너스 2,0 얘를 지난대. 그쵸? 그러면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어요? 2점 아니까 만들 수 있어요. 너 모르면 저기 써 있어. 위에 칠판 위에 저기 주황색으로 재료 3번. y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빨리 외워. x2-x1 4분의 y2-y1 마이너스 4에 그 다음에 x-x1 플러스 2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할 수 있고 y절편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봐봐. 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직선의 위치 관계 얘기해보세요. 두 개의 직선의 위치 관계. 얘기해보세요. 두 개의 직선은 뭐 할 수 있고? 말을 해, 이씨. 평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고? 일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직은 위치관계는 아니야. 위치관계는 아니고 그냥 직선에서 위치관계를 물어보면 일단 평행, 그 다음에 일치, 그 다음에 한 점에서 만난다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원이 두 개가 있어. 원이 두 개가 있어. 자, 원의 위치관계 생각해봐. 방정식으로 생각하셔도 좋고요. 자, 두 개의 원이 뭐 할 수 있어? 안 만날 수 있잖아. 그쵸? 그 다음에 두 개의 원이 뭐 할 수 있어? 접할 수도 있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두 개의 원이 뭐 할 수 있어?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지. 그 다음에 두 개의 원이 또 뭐 할 수 있어? 다시 접할 수도 있어. 그쵸? 그 다음에 뭐 할 수 있어? 다시 안 만날 수도 있어. 그쵸? 근데 봐봐. 얘도 접하는 거고 얘도 접하는 거잖아. 근데 지금 느낌상 두 개가 다르잖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름을 그냥 갖다 붙이는 거야. 자, 너는 접하긴 접하는데 어디서? 바깥에서 접했으니까 너를 뭐라고 하자? 외접했다라고 하자야. 그 다음에 너는 접했어. 근데 어디서 접했어? 안에서 접했어. 그러니까 너는 내접했다라고 하자.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안 만나거나 외접하거나 두 점에서 만나거나 내접하거나 안 만나거나. 알겠죠? 위치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내용들인데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잖아. 근데 그거 니네 나랑 안 했잖아. 월수금반 애들이 나랑 했지. 니네는 정규 수업을 받았잖아. 그쵸? 화목토 정규 수업 받았잖아. 월수금반은 내가 가르쳤거든. 안 가르쳤어. 중학교 수학 잘 몰라.
그래서 그냥 문제만 주고 풀어오라 그러고 잘 안 하긴 했는데 니네 정규 교육과정을 받았잖아. 그죠? 중학교 선생님들한테 받았잖아. 원에 대한 성질들 기억나지? 원에 대한 성질들.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원에 대한 성질. 일단 첫 번째. 원에 접하는 직선이 있어. 야, 이건 본능이야. 뭐 하고 싶지? 그치? 이건 뭐 하고 싶어야 돼. 원에 접하는 직선이 이렇게 그어지면 이건 본능적으로 뭐가 하고 싶어야 돼. 그쵸? 어디에서? 중심에서. 뭐 하고 싶어? 수직을, 수선의 발을 내리고 싶잖아. 이건 인간의 본능이야. 그쵸? 그 다음에 원이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외접하고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접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외접하는 접점이 있겠지. 그러면 여기 원의 중심에서 여기 원의 중심까지 선분을 이으면 외접하는 이 접선은 무조건 뭐해? 무조건 지날 수밖에 없지. 그쵸? 그래서 두 개를 이으면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외접선에서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만들면 이것도 어쨌든 접선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도 당연히 수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관계는 당연히 느낄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중3 때 원에서 배웠던 막 대단한 거를 알 필요는 없어. 나도 잘 몰라. 그런 거 말고 가장 기초적인 것들만 그냥 아시면 돼요. 원의 방정식 쪽은. 자, 그래서 일단 위치관계 요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두 원이 있어요. 구하랍니다. 구하면 되지. 일단 좌표 평면을 정확하게 표현을 해 주시고요. 자, 일단 하나는 원의 중심. 원의 중심이 일단 2, 2. 일단 이쪽이 원의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아가 이거 하나만 알려줄게. 원의 방정식의 표현 방법이 두 가지야. 아까 했던 게 표준형이고 일반형이고, 그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하면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표준형이야. 그럼 얘는 바로 원의 중심을 그냥 A, B. 얘가 0 나올 때, 얘가 0 나올 때 그냥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가 R 제곱이야. 그래서 반지름이 R이야. 이렇게 표현하면 돼. 그래서 표준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원의 중심이 2, 2 바로 잡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 루트 2지. 루트 2니까 이게 길이가 2니까 이거보단 좀 작겠죠? 그럼 원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겠지. 그쵸? 자,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은 고정이야. 고정. 그리고 쟤는 원의 중심이 어디인 거야? 원점인 거지. 그쵸? 원의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야, 지금. 그쵸? 그 상태에서 우리가 외접할 때 뭐 이렇게 하래. 근데 우리 해봤어. 봐봐. 이차함수하고 직선하고의 위치관계도 몇 가지야?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 세 가지겠지. 그쵸? 안 만나거나, 접하거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두 점에서 만나거나. 근데 봐봐. 나한테 안 만날 때를 구하라고 한다든지, 두 점에서 만날 때를 구하라고 한다든지, 접할 때를 구하라고 한다든지, 뭘 물어봐도 우리는 오직 하나 먼저 하잖아. 그게 뭐야? 접할 때잖아. 판별식. 접할 때가 판별식 D가 0인 거니까. 그러니까 얘를 알아야 얘도 알고 얘도 아는 거 아니야. 왜냐면 얘가 뭐니까? 얘가 기준이니까. 그러면 아까 두 원의 위치관계가 뭐라고 그랬어? 안 만나거나, 외접하거나, 두 점에서 만나거나, 내접하거나, 안 만나거나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네들의 기준은 뭐야? 이것도 접할 때야. 단지 원은 외접과 내접 두 개가 있으니까 둘 다 구해줘야 되는 거고. 그쵸? 그러면 하나씩 해봅시다. 자, 일단은 위치관계를 알려면 우리는 외접할 때, 일단 얘가 외접이 먼저니까
반지름이 거의 0에 가까웠다가 점점 커지는 중이야.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까지는 안 만나는 거야. 그쵸? 안 만나다가 얘가 처음으로 이렇게 외접하는 순간이 왔어. 그랬을 때 반지름을 구하라고. 그쵸? 그러면 이거의 반지름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야. 그게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아주 작은 성질만 쓰시면 된다고. 여기 있는 원의 중심과 여기 있는 원의 중심을 일자로 이으면 그러면 당연히 외접하는 접점을 지나게 되고, 그쵸?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밑변 2잖아. 높이 2잖아. 1대1 대 루트 2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전체 길이는 2 루트 2일 거 아니야. 이걸 거 아니야. 그쵸? 근데 얘가 반지름이 뭐라 그랬어? 얘가 반지름이 루트 2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얘도 반지름이 뭐여야 돼? 얘도 반지름이 루트 2여야 되지. 그쵸? 그러니까 결국 반지름이 루트 2일 때 두 원은 뭐 한다고? 외접한다고. 왜? 뭐 마음에 안 들어? 됐어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래, 루트 2가 기준이야. 그러면 쓰면서 할까요? 쓰면서 합시다. 자, 일단 반지름이 루트 2보다 작을 때, 루트 2보다 작을 때는 일단 뭐야? 안 만나지. 그쵸? 일단 만나지 않는다야. 그쵸? 그 다음에 R이 루트 2가 딱 되는 순간 얘는 뭐 한다? 외접한다. 그냥 표현은 접한다라고 표현해요. 통쳐서. 알겠죠? 자세히 물어볼 때 외접이냐 내접이냐를 따지는 거지. 퉁쳐서 그냥 접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얘가 루트 2가 R보다 클 때, 아니 R이 루트 2보다 클 때, 그럼 이제 얘는 뭐야? 더 커졌으니까 이제 두 점에서 만나기 시작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언제까지 두 점에서 만나겠냐고. 쭉쭉쭉 커지다 보면, 쭉쭉쭉 커지다 보면 얘는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커졌을 때, 여기까지 커졌을 때가 딱 이렇게 하면 이제 무슨 접? 내접이지. 그쵸? 그러면 내접할 때의 반지름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접할 때 반지름은 뭐야? 이거 전체 길이가 뭐가 돼? 이거 전체 길이가. 얘가 루트 2고 얘도 루트 2고 얘도 반지름이니까 얘도 루트 2잖아. 그러니까 전체 길이는 3루트 2가 될 거라고. 즉 위치관계가 얘는 3루트 2보다 작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일단 두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얘가 3루트 2가 됐을 때 접하는데 얘는 내접한다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보다 더 커져. 이거보다 더 커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만날 일 없죠. 3루트 2보다 커질 때. 그러면 다시 한번 만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가지고 위치관계를 판단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식으로 위치관계를 판단할 수 있다. 알겠니? 그러면 뭘 물어보든 대답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 물어보면 어차피 우리는 기준이 되는 게 접할 때. 얘네 두 개가 기준이니까 요거를 먼저 구해주시면 됩니다. 잠깐만요. 아씨, 이러니까 걱정되잖아. 길을 잘못 들었다는 뜻이 뭔 뜻이지? 가다가 잘못된 보이려서. 아니 그럼 버스를 또 잘못 탔다는 거 아니야? 아니 너 도대체 어디야?
내렸는데. 아는 데가 나왔어? 그래서 얼마나 걸리는데? 알았어. 아니, 걱정됐잖아. 40분 전에 세 정거장 남았다 그러는 애가 아직도 안 와서. 알겠어요. 조심히 와. 참, 캐릭터 진짜 신비롭다. 아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네. 아, 내렸는데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대.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몰라. 그래서 걷다 보니까 자기 과학학원이 보였대. 그래서 열심히 걷고 있대. 이게 뭔 소리지? 아이고. 가지가지 한다, 진짜. 아휴. 차라리 연락이라도 말든가. 아이씨. 그 다음에 아마 여기부터는 아마 문제가 다 노트 정리일 거야. 아마 이게 원방이 근데 요것만 넘기잖아? 도형의 이동은 조금 쉬워요. 도형의 이동은 원방까지가 이제 피크고. 근데 이거는 딱히 그렇게 막 어렵다기보다 이론은 뒤에 가면 이제 문제는 어려운데 이론은 이렇게 딱히 어렵다기보다 아씨 할 게 너무 많아. 양이 많아. 양이 많아가지고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뭐 어쩌겠어요. 해야지. 자 봅시다. 자 이거는 문제 파트에다 정리해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거는. 그러니까 원방은 우리가 수능하고 연결되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부터는. 원방은 우리 맨 앞에 그 기초적인 거 있잖아. 그거 말고는 수능까지 가는 거는 없어. 없는데 이번 시험에서 나올 만한 재료는 엄청 많아요, 얘가. 그러니까 요거는 다 저쪽 뒤에 문제 파트에다 정리를 해 놓으세요. 알겠죠? 그리고 이 문제는 단독 유형이에요. 알겠죠? 얘는 응용이 없어요. 문제가 나오면 그냥 이렇게 나와. 그냥. 그래서 이거는 문제 딱 보자마자 내가 바로 손대고 풀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은근 까다로워요. 은근. 자, 일단 용어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두 원이 있는데 접선이야. 근데 접선이면 접선이지 왜 이름을 이따구로 얘기할까? 느낌 와? 이게 뭘 말하는지? 느낌 와?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모르는 문제면 일단 문제 이해 자체를 못해. 문제 이해를 자체를 못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거. 우리가 원이 두 개가 있어. 이런 식으로 원이 두 개가 있는데 어떠한 직선이 접한대. 근데 얘랑도 접하고 얘랑도 접한대. 그래서 공통접선이야. 근데 공통접선이면 공통접선이지 공통외접선과 공통내접선이래. 느낌이 있어? 느낌 알겠어? 뭔 느낌인지 알겠어? 알겠죠? 일단 왜? 밖에서 접한대. 안에서 접한대. 그지? 그 느낌이야, 그 느낌. 그래서 이거는 내가 풀 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얘는 공통 접선 문제야. 공통 접선 문제는 몇 개냐?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공통 외접선. 그래서 공통 외접선은 어떻게 구할 거냐? 공통 외접선은 말 그대로 이거죠. 밖에서 이런 식으로 접한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나한테 물어보는 건 뭐냐 하면 접점에서의 거리를 물어볼 거야.
이거 A, B의 길이를 물어볼 거라고.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풀 거냐? 이거를.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자, 이 원은 중심이 0,0이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1이야. 그쵸? 그러면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에 반지름의 길이가 1.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원의 중심이 마이너스 2,3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2야. 자, 여기까지가 문제에서 알려준 식이고, 자, 이제 우리는 A, B의 길이를 구할 거야. 느낌 와? 어떻게 구할지? 대충 느낌 와요? 느낌 와요? 뭐 하고 싶죠? 뭐 하고 싶죠? 이게 공통 외접선은 처음 풀어도 그래도 조금만 생각하면 풀어. 근데 그마저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일단 첫 번째는 뭐 할 거냐면 A, B와 평행한 보조선을 이렇게 그을 거야. 그러면 자, 얘랑 얘는 평행이야. 그러면서 수직이야. 그러면 A, B의 길이가 결국 이 길이와 똑같겠지. 그쵸? 그 다음에 이거의 길이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요거의 길이도 뭐가 되는 거야? 얘도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직각삼각형이니까 우리 뭐만 알면 돼? 나머지 하나의 길이만 알면 되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의 길이라는 게 누구야?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이 길이지. 그쵸? 이건 뭘로 구할 수 있어, 우리?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구할 수 있잖아. 그쵸?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구해주면 얘는 루트에 x2-x1의 제곱 4에 y2-y1의 제곱 9니까 그럼 얘는 루트 13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됐네. 빗변 알고 높이 알고 밑변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는 13은 뭐가 됩니까? A, B의 길이의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통 외접선의 길이는 루트의 12라고 구할 수 있고 2루트 3이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됐죠? 자, 공통 외접선은 괜찮아. 그쵸? 얘는 괜찮아. 할 수 있겠죠? 지워도 돼. 찍을 건 빨리 찍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통 내접선. 자, 공통 내접선은 이런 거죠. 접하긴 접하는데 바깥에서 접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안쪽에서 이런 식으로 접하는 거야. 요렇게 접해서 얘가 A, 얘가 B 요런 식으로 요렇게 접하는 거야. 얘는 얘는 내가 알고 있지 않으면 얘는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가지는 그냥 내가 알고 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도 수선의 8 그리고 반지름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3 그 다음에 반지름 수직 그 다음에 얘는 2. 자, 요런 상태야. 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풀까? A, B를 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원리는 똑같아. 아까 우리 공통 외접선 어떻게 구했어? 선분 AB의 길이와 평행한
같은 길이를 갖는 다른 연장선을 그었고 그 다음에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똑같아. 똑같아. 얘는 A, B와 평행한 연장선을 누구를 기준으로 할 거냐면 얘를 기준으로 내릴 거야. 이렇게 보조선을. 이렇게 그어서 얘를 연장을 시키면 여기서 수직.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중심과 중심을 이런 식으로 이어주면 여기서 이제 뭐가 나와? 직각삼각형이 나와. 그치? 그치? 그래서 얘랑 얘랑 평행하면서 길이가 같을 거라고. 됐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 길이가 뭐라 그랬어요? 루트 13 이거라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얘가 2고 얘가 1이니까 얘도 1이잖아. 그쵸? 그럼 여기 전체 길이는 일단 3이라고 알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거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지. 그러면 얘는 13은 AB의 제곱 플러스 9니까 따라서 AB는 2. 이렇게 해서 내접원의 공통 내접선의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쵸? 해서 요거는 문제 정리해 놓으시고 그냥 이 문제를 그냥 통으로 옮겨 놓으시면 되잖아. 그렇게 한 다음에 풀이 두 가지 써 놓으시면 되잖아. 알겠죠? 그렇게 해서 익히세요. 알겠죠? 자, 오세요. 자, 두 원에 동시에 접하는 접점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일단 뭐 저기 중심 다 표현되어 있고 반지름만 봅시다. 반지름. 한 놈은 2고 한 놈은 3이고 자, 그래서 수선의 발 내리고 그 다음에 수선의 발 내리고 나중에 이거 연습되면 그냥 이 문제 딱 보자마자 그냥 바로 떠올라서 해야 돼. 그쵸? 네. 자, 그래서 얘가 반지름이 2라고 그랬고 얘가 반지름이 3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보조선을 어떻게 하라고? A, B와 평행하면서 어딜 지나는 거? 작은 원의 중심을 지나는 얘를 지나는 A, B와 평행한 선분을 이렇게 그으라고. 알겠죠? 그래서 얘와 얘가 평행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긋고 그 다음에 중심과 중심을 이으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그쵸? 그 다음에 평행하게 그었으니까 얘가 2가 될 거고 전체가 3이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의 길이가 1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니까 두 점 사이 거리하면 이건 뭐 그냥 눈으로도 보이죠?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 보이죠? 지금 이 길이가 전체가 5고 이 길이가 전체가 5니까 그러면 얘는 5루트 2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알겠니?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 B의 길이는 결국 이거 제곱 50에서 이거 제곱 1 하니까 7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길이는 7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알겠니?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통 내접선을 구하라고 하면 내접선이니까 안쪽에서 접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그러게 제 그림하고 얘 그림 보니까 공통 내접선이 하필 평행이네. 그쵸? 이거 그림만 그렸어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얘가 반지름이 3이라고 그랬잖아. 얘가 2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 길이가 뭐야? 이 길이가 5잖아. 그쵸? 그럼 얘는 공통 내접선이 뭐가 돼버려? 그냥 X축과 수직인 이렇게 돼버리고 공통 내접선을 하나 더 그려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얘네가 공통 내접선들이지. 그럼 둘 중에 하나만 구하면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이 길이도 공통 내접선인데 이거는 뭘 할 게 없었죠. 그냥 5잖아. 공통 내접선의 길이가.
그쵸? 네. 그래서 얘는 딱히 뭐 이론을 쓸 그게 없었어요. 그쵸? 그냥 눈으로 보여가지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중심이 원점이고 직선 이거와 만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인 원을 C라 하자. C의 넓이가 이거일 때 이거 양수 K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것도 혹시 아니 우리가 중학교 때 원이랑 좀 친했으면 따로 이거는 정리 안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도 노트 정리하셔야 돼요. 알겠죠? 봐봐. 아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아셔야지. 당연히. 이건 별거 아니에요. 중심이 원점이고 직선과 만나는 원 중에 넓이가 최소인 원을 C라고 한다고. 그럼 만나는 거의 최소란 얘기는 뭐 한다는 얘기야? 뭐 할 때? 접할 때잖아. 그쵸? 접할 때니까 그냥 이렇게 생긴 직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와 중심이 원점인 원 중에 넓이가 최소인 건 당연히 뭐야? 이렇게 접하는 얘가 최소겠지. 그죠? 그죠? 네. 그랬을 때 그 원의 넓이가 45파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얘는 반지름이 뭐였단 얘기야? 얘는 반지름이 3루트 5였단 얘기지. 그치? 그래서 그냥 이거 구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는 표현은 지금 원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푸는 재료는 뭐 가지고 풀어 이거? K값 구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야? 뭘 쓸 거야? 말을 해. 뭘 쓸 거야? 수직? 이거 수직인 거 뭐 어떻게 하라고? 지금 이 그림을 딱 봐봐. 뭐 보이는 거 없어? 뭐가 보여? 직각삼각형? 근데 직각삼각형을 하려면 이거 알아야 돼. 이거 길이 알아야 되는데. 좀 그렇지 않나? 뭐 보여? 점직선고 보여야지.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가 뭐다? 3루트 5다. 얘가 보여야지. 그래서 이거는 점직선 거리 공식 써주시면 되죠. 점직선 거리 저 위에 써있다. 제일 오른쪽 끝에. 그래서 이거 일단 일반형으로 표현하면 얘는 2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 일단 점직선 거리 공식은 외우고 있죠?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죠. 근데 이거는 우리 수능 끝까지 가는 공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텍스트로 저거를 텍스트로 외우면 못 외워. 그러니까 우리 내분점 외우듯이 위치상 항상 일반형으로 고쳐서 쓰고 그 다음에 좌표 점은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쓰고 그렇게 한 다음에 시작하시면 돼요. 얘는 루트에 뭐라 그랬어? a제곱 4 플러스 b제곱 1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절대값 위에는 뭘 쓰라고 그랬어요? 여기 있는 xy 좌표에다가 여기 있는 xy 좌표를 집어 넣는다고 생각하라고. 그러면 0되죠? 0되죠? 남은 거는 마이너스 k 얘밖에 없지. 됐어요? 네, 얘가 뭐라고 얘가 3루트 5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야. 됐죠? 그래서 루트 5, 루트 5 넘기니까 결국 뭐야? 마이너스 k의 절대값이 15다. 이렇게 된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k 값은 프라마이너스 15인데
어차피 나한테 양의 상수 k 값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15다.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겠지. 됐니?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재료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거 자리를 꽤 많이 차지하거든? 요거? 그래서 그리고 내용도 살짝 많기는 해요. 이게 연결된 문제도 많고 그래가지고 노트 정리 잘 해놓으세요. 알겠죠? 자, 일단 중요한 거예요. 자, 좌표축에 접하는 원이라는 말이 나왔으면 내 머릿속에 이게 떠올라야 돼. 알겠죠? 지금 할 내용이 떠올라야 돼. 자, 첫 번째는 X축. 자, X축에 접하는 원이야. 그러면 자, 요거는 뭐 단순합니다. 자, X축이 있고요. 이렇게 X축이 있고 X축에 접하는 원이 요렇게 있는 거야. 근데 얘가 뭐 위로 접할 수도 있고 아래로 접할 수도 있잖아. 뭐 요렇게 접할 수도 있잖아. 그쵸? 자, 그러면 X축에 접하는 원의 특징이 뭐가 있는지만 생각해 보면 돼. 이게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요것만 생각하면 돼. 얘는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겠니?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원의 방정식은 미지수가 몇 개야? 원의 방정식은 미지수가 몇 개야? 미지수가 3개야. 왜 이래? 한 점을 지나는 원 몇 가지? 무수히 많다. 2점을 지나는 원 몇 가지? 무수히 많다야. 3점을 지나는 원이 유일성이야. 하나야. 그치? 또는 중심. 한 정점과 뭐가 정해져야 원이 하나로 결정이 돼? 반지름이 결정돼야 하나로 결정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중심의 좌표는 미지수가 몇 개야? A, B니까 2개 아니야. 거기에 반지름이 정해져야 되잖아. 기본적으로 미지수가 3개야. 원의 방정식은. 그렇기 때문에 식이 몇 개 필요한 거야? 3개의 식이 필요한 거야. 그래야 원의 방정식이 만들어져. 그렇잖아. 그게 기본 거식이잖아. 자, X축에 접하는 원을 우리가 왜 특별히 취급을 하냐 하면 얘는 미지수가 2개야. 왜 2개일지 기하학적으로 그냥 보면 알잖아. 딱 눈으로 보면 알잖아. 자, 얘를 내가 중심을 A, B라고 놓으면 반지름이 뭐야? 반지름이 B야. 이해되죠? 그쵸? 아래에 있다면 얘는 마찬가지로 A, B 얘가 중심일 거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B야. 그래서 X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니네가 머릿속으로 이 그림을 딱 떠올려. 그러면 반지름이 X축의 좌표와 같은지 X좌표와 같은지 Y좌표와 같은지는 알 수 있잖아. 그거 연습하라는 거야. 그거. 그러니까 X축에 접하는 원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내가 기본식을 X-A의 제곱 Y-B의 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으면 된다고. 알겠죠? 뭐로 쓸 수 있다고? Y좌표와 같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B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된다고. 알겠니? 알겠니?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식이 얘는 미지수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만 가져와서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돼.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해한 거 맞지? 이해 안 됐어? 됐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Y축이야. Y축에 접하는 원. 뭐 설명은 다 했어요. 이거 보여줬으면. 그럼 봐봐. Y축이야, 이번엔. Y축에 접하는 원이니까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지. 그쵸? 특징 보여? Y축에 접하는 원은 일단 이것도 미지수가 몇 개인 거야? 두 개인 거야. 그쵸? 중심을 A, B라고 놓으면 얘는 반지름을 뭐라고 놓을 수 있다? 반지름을 A라고 놓을 수 있는 거지. 그쵸? 느껴.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느껴. 식을. 마찬가지로 중심이 마이너스 A, B면 반지름의 길이는 A다.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느껴? 알겠죠? 자, 그러면 Y축에 접하는 원이다. 그러면 우리는 식을 X-A의 제곱에 Y-B의 제곱은 A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것도 미지수 두 개니까 식 두 개만 필요해. 알겠니? 받아들일 수 있어요? 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세 번째가 문제예요. 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얘 때문에. 이번에는 X축, Y축 동시에 자, 이번에는 좌표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야. 상상해봐. 상상했지? 식 만들 수 있겠어? 얘처럼 기본식? 일단 미지수 몇 개야? 상상을 못해. 그래서 써놔야 돼. 자, 보세요. 잘 봐. 이건 느껴야 돼. 그리고 그림을 그려놓으세요. 니네 어차피 제로노트 정리할 때 나랑 똑같이 하시면 돼요. 요거 다 표현해 놓으세요. 이게 X축, Y축과 동시에 접하는 원을 표현하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 표현했어. 자, 얘는 중심을 뭐라고 놓을래? A, 근데 잘 보니까 X축, Y축과 동시에 접하려면 아니 이 길이나 같은 거 아닌가? 그쵸? 그럼 중심을 뭐라고 놔야 돼? A, A라고 놓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반지름은 뭐가 되는 거지? 반지름이 A지. X축, Y축과 동시에 접하는 원은 미지수가 하나야. 근데 일단 첫 번째 주의점이 좀 많아요. 첫 번째 주의점은 얘네들은 식이 하나야. 왜냐하면 위에 있든 아래에 있든 지가 알아서 내가 식 두 개 넣어서 해봤더니 B가 알아서 양수 나왔으면 위에 있는 거고 음수 나오면 아래에 있는 거야. 상관이 없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든 왼쪽에 있든 난 관심 없어. 그냥 Y축에 접하는 식이 그냥 이거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알아서 풀면 A가 양수 나왔으면 이쪽인가 보네. 음수 나왔으면 이쪽인가 보네.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그런데 이건 신경 써야 돼. 이건. 왜냐하면 식 자체가 달라. 얘는 식 자체가. 생각을 해봐. 이거식 뭐야? 이거식은 X-A의 전체 제곱에
y-a의 전체 제곱은 a 제곱이라는 식이야. 그러니까 미지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좌표 하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알아서 a 값이 나와. 오케이? 근데 동시에 접하는 원이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중심이 뭐야? 얘는 중심이 마이너스 a, a야. 그러니까 a가 양수냐 음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 둘이 부호가 같냐 다르냐가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뭐 반지름은 a일 거 아니야. a를 일단 뭐 양수라고 가정했으니까. 그러면 반지름이 a야. 그러면 얘는 식이 뭐가 돼? 얘는 x 플러스 a의 제곱 x 마이너스 a의 제곱이 a 제곱이라는 식으로 바뀌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만약에 얘인데 이 식을 집어넣어서 a 값을 구하려고 그러면 이거 a 값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안 나와. 헉은 나올 거야. 알겠죠? 반대로 내가 얘를 구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식에다가 xy 왜 둘 다 x야? xy에다가 내가 만약에 좌표 집어넣고 a 값 구하려고 그러면 여기도 근이 안 나와. 안 나오겠지. 이 식인데 여기다가 넣었으니까. 그래서 일단 얘는 식을 쓰는 거부터 일단 첫 번째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x축, y축과 동시에 접하는 원은 식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야. 얘와 얘야. 알겠죠? 그래서 누가 음수냐 누가 양수냐는 중요치 않아. x의 부호와 y의 부호가 같냐 다르냐만 중요한 거야. 내가 한 점을 넣어봤더니 만약에 a 값이 음수 나왔어. 그럼 누구야? 얘야. 그치? 만약에 a 값이 양수가 나왔어. 그럼 얘인 거야. 여기서 구했는데 a 값이 만약에 양수가 나왔어. 그럼 얘인 거야. 근데 a가 음수 나왔어. 그럼 얘인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식이 두 개가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얘는 a,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두 개의 부호가 같냐 다르냐 요것만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알겠어요? 네,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식이 있다라는 걸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앞으로 계속 물어볼 거야. 대답해라. 알겠죠? 대답해라. 내가 뭐라고 물어볼 거냐면 자, x,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특징 말해봐. 이렇게 물어볼 거야. 내가. 그럼 니네는 대답을 하는 거야. 뭐라고 대답을 할 거냐면 봐봐. 지금 잘 보시면 원의 중심들이 어디냐? 잘 보시면 원의 중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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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있는데 원의 중심들이 어떠한 도형 위에 있어. 야, x축, y축 동시에 접할 수 있어. 그렇잖아. 야, 만약에 중심이 2,4야. 근데 그거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게 할 수 있어. 때려 죽여도 못할 거 아니야. 중심이 2,4인데. 반드시 중심이 어떻게 나와야 돼? a, a. 아니면 a, 마이너스 a.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즉, 중심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여기 위에 있어야 돼. 오케이? 이게 핵심 포인트야. 가장 중요한 거야. 그래서 내가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특징 말해봐 라고 얘기하면 니네 머릿속에 있어야 돼. 중심이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존재한다라고 대답하면 돼. 알겠죠? 제가 일단 이거를 왜 알아야 되는지 제가 대표 문제 하나만 해드릴게요. 이게 왜 필요한지. 자,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y는 2분의 1 x 플러스 1이야. 자, 이 직선 위에 어딘가에 원의 중심이 있어. 이 직선 위 어딘가에 원의 중심이 있다고. 그랬을 때 그 원이 x축, y축과 동시에 접하는 원의 개수 얘기해봐. 그러니까 몇 가지가 나올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직선 위에 중심이 있으면서 x축, y축과 동시에 접하는 원은 몇 개가 나올 수 있니? 라고 물어본 거야. 지금 알려줬는데 생각 너무 오래 한다. 답이 나왔어야지. 그치, 규현아? 몇 개? 자, 수업 이런 식으로 들을 거야, 진짜? 몇 개? 이런 곤란한데. 이런 곤란한데. 저게 아는 표정이야, 모르는 표정이야. 아이씨. 물어볼 수가 없네. 신입? 혹시 몇 개인지 알겠어? 너 알아, 몰라? 알아? 너 알 것 같아? 너 알 것 같아? 모를 것 같다고? 너 알아, 몰라? 알 것 같아? 너 알아, 알아, 몰라? 알 것 같아? 그래? 몇 개? 빵 개? 형 몇 개? 두 개? 몇 개? 한 개? 와, 다양하게 나오네. 다양하게 나오네. 정답은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황스럽다니까? 당황스럽다니까? 그러니까 완벽하게 이거에 대한 특징을 알고 있지 않으면 이거는 몰라. 야, 지금 알아도 모르잖아, 니네. 근데 모르면 당연히 모르겠지. 이게 상상이 되겠어? 이거를, 일단 그림을 이렇게 깔끔하게 그리면 감으로라도 알 수 있지, 이 자식들아. 야, 감으로라도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감으로라도. 뭐, 한 이쯤 있으면 가능할 것 같지 않아? 이쯤? 중심이 이쯤 있으면? 이쯤 있으면, 뭐, 이거 길이랑 이거 길이 같으니까, 뭐, 이렇게 원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동시에 접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한 이쯤? 한 이쯤? 이쯤? 한 이쯤에 중심이 있으면, 이것도 x, y축과 이렇게 동시에 접하는 이렇게 원 하나 만들어질 것 같지 않아? 이거는, 한 멀리쯤 가다 보면, 있나? 없나? 약간 이런 거라고. 이건 뭐 한 거야?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지금 물어본 게 뭐였다? 이 직선 위에 중심을 가지면서 x축, y축과 동시에 접한다. 동시에 접하는 원은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어야 되니까 우리는 뭐부터 그렸어야 돼? 일단 첫 번째 y는 x. 그리고 그 다음에 뭘 그려야 돼? y는 마이너스 x. 직선을 그려서 두 가지 조건이잖아. 이 직선 위에 중심이 있으면서 동시에 빨간색 위에도 있어야 x축, y축과 동시에 접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둘. 이거랑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여기서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뜻이야.
알겠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제가 더 있어. 다양한 유형이. 그러니까 일단 이 특징만 알고 있어봐. 이 특징만 알고 있으면 네, 일단은 뭐 거의 다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요거 있죠? 요거 문제가 아마 그냥 요 문제를 요거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요거 심화 버전이야. 이 문제의 심화 버전이 얘니까 차라리 이거 재료 노트 정리하시고요. 요거 정리하시고 자리 있으면 걷다가 요 문제까지 같이 하세요. 아니면 이거는 문제 파트로 넘기고 얘를 하든가 얘를 간단하게 써놓든가 자리 없으면. 알겠죠? 그러니까 잘 배분해서 요거는 해놓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안 찍어? 정리해놓으세요. 그리고 오늘은 지금 설명만 하고 아마 이거 재료 문제를 끝까지는 못 풀 테니까 니네가 해오시고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봅시다. 자, 중심이 이거 X축에 접한다. 자, 빨리 머릿속으로 떠올려. 그림 딱 그려서 떠올려. 반지름이 누구와 같은지. 누구와 같아? 반지름이 누구와 같아? X야 Y야? X축에 접하면 X야 Y야? 내가 떠올리라는 건 이거야. 아까 설명했던 X축과 접한다면 이거잖아. 머릿속으로 떠올려. 그럼 반지름은 이거잖아. 이게 Y좌표야 X좌표야? Y좌표잖아. 그치? 이거 떠올리라는 얘기야. 알겠죠? 텍스트로 외우지 말고. 그러니까 얘는 반지름이 얘랑 똑같은 애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식을 x-4의 제곱 그 다음에 y 플러스 3의 제곱은 중심은 3이니까 아니 반지름은 3이니까 r제곱 9 이렇게 쓰면 된다고. 알겠죠? 자, 중심이 이거고 y축에 접하는 그러니까 빨리 머릿속으로 y축에 접하는 거 하나 떠올리고 이게 반지름인데 이거는 x좌표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네가 반지름이구나 이렇게 떠올리고 식 만드세요. x 플러스 2의 제곱 그 다음에 y-5의 제곱은 4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자, x축 y축과 동시에 접한다. x축 y축과 동시에 접하니까 반지름이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x 플러스 3의 제곱 그 다음에 y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너는 반지름이 3이니까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니? 네. 자, 그 다음에 자, 원의 중심이 이거 위에 있고 3,2를 지나며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여기서 포인트는 뭐라고? X축에 접하는. 그러면 니네 방금 재료 정리했던 게 머릿속에 스크린으로 쭉 나와야 돼. 그럼 X축에 접하는 원은 기본식이 뭐니까? 기본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 x-a의 제곱에 y-b의 제곱까지는 똑같은데 x축에 접하니까 반지름이 누구야? y좌표지. 그치? 그러니까 여길 뭐라고 써야 돼? b의 제곱. 이렇게 써야 되지. 그러니까 얘는 미지수가 몇 개라고? 2개라고. 그러니까 식이 몇 개 필요하다고? 2개 필요하다고. 지금 2개의 식 보여? 보이지? 그치? 일단 원의 중심을 내가 뭐라고 잡았어? A, B라고 잡았잖아. 근데 얘가 어디 있대? 직선 위에 있대잖아.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대잖아. 그러니까 일단 B는
a 플러스 1이라는 식 하나가 나왔잖아. 그쵸? 식 하나 나왔어. 또 하나의 식은 뭐야? 얘가 3,2를 지난대잖아. 그쵸? 그럼 대입하면 뭐야? 3-a의 제곱 2-b의 제곱은 b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쵸? 이거 그대로 풀면 식이 너무 복잡해지거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이제 1차로 한 거 집어 넣으세요. 우리 이거 1차, 2차 연립방정식 생각하면 돼. 우리 1차, 2차 연립 어떻게 했죠? 1차를 한 문자로 바꿔서 2차식에 집어 넣었잖아. 그거 생각하시면 돼. 알겠죠? 이거 다 풀어놓고 이거 안 풀려요 이렇게 갖고 오는 거 아니야. 그쵸? 우리가 연립방정식 괜히 배운 게 아니야. 그러면 뭐 B 두 개 A 하나니까 뭐 A는 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B 자리에 집어 넣으셔도 되고요. 편한대로 하세요. 자, B 자리에 그냥 넣을게요. A 플러스 1. A 플러스 1 넣으면 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거식이니까 그러면 얘는 1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B 제곱 자리에 집어넣었으니까 얘는 A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해서 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쵸? 해봅시다. 자, 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8A 그 다음에 9 1이니까 10 그냥 A도 한번 쓸게요. 는 그 다음에 이쪽 그러면 A제곱에 2A 플러스 1이니까 뭐 A제곱 A제곱 하나 날라가고 넘어오면 10A 넘어가면 9 그러니까 A는 10분의 9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어쩐지 숫자 그지 같더라.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9는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A는 뭐다? 1이거나 9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 구하라고 그랬으면 얘는 이제 집어넣는 거예요. 집어넣는 거야. x-1의 제곱 b는 1이면 2니까 y-2의 제곱 얘는 2의 제곱이니까 4다. 또는 a가 9일 수도 있잖아. x-9의 제곱 a가 9면 b는 10이니까 y-10 제곱 네, 그러면 1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답이 알아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x축 y축에 접한다라고 그러면 우리는 식까지만 내가 표현해주면 돼. 알겠지?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것만 아니면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아니요, 그냥 여기까지만 하세요. 137까지만 해요.